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청춘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춘기 여드름, 피지와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그 증세가 더 심해지는데요. 요즘은 이 여드름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예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피지가 늘어서 고민인데요. 네. 성인들 피부 질환 고민 중 1위가 여드름이라는 조사 결과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여드름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원인보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다고 고려하고 있는데요. 잘 생기는 곳은 주로 얼굴, 목, 등, 가슴과 같이 피지 분비가 많은 곳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보통 피지는 모낭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지만 모낭 주변의 상피가 이 각화증으로 해서 생기면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낭 주위에 갇히게 되면서 1차적으로 면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 중에서 특히 피아크네라고 하는 이 세균이 피지 중에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형성하고 또 모낭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균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이 여드름의 염증 반응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계절보다도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그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또 잘 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날씨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서 여드름 증세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정상적인 성장 호르몬에 의한 피부 재생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서 각질이 방치되고 또 피부에 영양 공급이 부실하게 돼서 염증을 잘 생기게 하는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낮이 길고 또 무더위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자꾸 네. 손을 네. 가져가게 되고 집에서 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절대 손으로 짜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염증이 동반되지 않은 비염증성 병변, 그러니까 즉 개방 혹은 폐쇄된 면포들은 짜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절대 집에서 혼자 염증성 병변, 즉 붉게 부풀어 오르는 뾰루지 같은 것은 뜯거나 짜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 부위의 여드름은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염증성 여드름은 짜게 되면 더 빨갛게 되고 붓고 염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염증에 의해서 약해진 기름센 벽을 무리하게 짜게 되면 기름센 뿐만이 아니라 주변 피부 세포도 손상돼서 모공이 늘어나고 또 염증이 더 크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압출 치료는 모공 입구를 깨끗하게 세안하고 나서 뜨거운 수증기로 모공을 넓혀주고 또 특수한 기구로 여드름을 짜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그렇다면 여드름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드름 치료는 크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약물에는 막힌 모낭을 제거하고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하거나 세균의 성장과 염증,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것을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드름균을 살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항생제랑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로아큐탄이라고 알려진 약제로 비타민 A를 변형시켜서 만든 약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레티노이드 성분은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피지 조절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세균 증식 등의 여드름 발생의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는 임신 시에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약물 투여 시작 1개월 전부터 투여 중지 1개월 후까지는 피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바르는 약에는 먹는 약과 같은 성분인 극소도포 항생제 및 비타민 A를 변형시켜 만든 약제 등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각질을 벗겨내서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하는 작용이 있는 피부 재생 연고가 있습니다. 보통 여드름의 심한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단독 혹은 복합화해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 약들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외과적인 치료로는 여드름이 쉽게 심해서 피부가 딱딱해졌을 때 그 부위에 묽게 만든 스테로이드 제제를 직접 주입해서 여드름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주사요법이랑 여드름 압출 치료, 그리고 각질을 벗겨내는 화학 박피술, 또 피지선과 모공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쏘여서 피지선과 여드름균을 파괴시키는 광역동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드름 환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자외선 차단제와 화장이 여드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드름을 예방하는 건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고, 또 화장은 얇게 해서 땀과 노폐물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즉 아무래도 화장품이 피부에 닿는 시간을 줄이는 것, 화장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이 많거나 모공을 막는 화장품은 피하고, 저자극성, 면포 발생이 없는 화장품이라고 표시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그 자체로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드름 피부용 보습제는 꼭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드름 환자들은 많이 변들거린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에 바르는 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드름 부위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색소가 침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과도한 선탠을 하는 것은 피부와 모낭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은 되도록이면 옅게,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는 게 좋겠군요. 그럼 여드름을 아예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 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드름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고 흡연, 음주를 할 때 나빠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요. 턱을 개고 있는다든지 엎드려서 자는 것 같이 압박을 가하거나 마찰을 받는 자극도 여드름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풀면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한 비누로 지나치게 세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유제품과 같은 음식물이 여드름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서 다소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육류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채소나 과일, 그리고 적절한 곡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 음식을 먹은 다음에 여드름이 더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식사일기를 써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여드름은 청결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질환입니다. 항상 청결히 하고 흡연이나 음주는 가급적이면 피하고요. 또 스트레스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니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